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정치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즘 이 지난번에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끈 승장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을 떠난 뒤 여기저기 인터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정치를 이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과 달리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내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만큼 윤석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방금 전 단독 기사를 올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출전하지 않거나 또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인한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론된 인물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자,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지난 주말 제주도로 휴가를 나온 김종인 전 위원장과 식사를 했다며 그때 했던 발언들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즘 좀 걱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종인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애초부터 이 김종인의 계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 뒤 그 다음으로 대통령 선거 윤석열을 염두에 둔 듯 윤석열에 대해서는 별의의 순간이 온 것 같다느니 연락이 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느니 이렇게 덕담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윤석열한테 김종인이 바람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종인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 러브콜을 했으면 지금쯤은 아우 김종인 위원장님 저 윤석열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한번 차라도 합시다 밥이라도 먹읍시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맞는데 지금 4월 7일 선거가 끝난 지가 22일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 연락이 안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김동연도 이야기하고 국민의힘도 씹고 걱정이 많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굳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종인 씨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5월달 중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김종인이 갖고 있는 내공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김종인이 정치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말했던 나는 정치 이제 할 생각이 없다 그만하겠다. 그러면 지금쯤은 조금 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뒀으면 정말 휴가를 가고 하면 되지. 여기 인터뷰 저기 인터뷰 하면서 과거 이야기하면서 주호영이 어땠고 누가 어땠고 안철수는 어떻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이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처신이 합당한 것인지 또 본인 생각이 맞다면 본인은 꼭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숟가락 들고 등장해야 맞는 것인지 물론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저도 좀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것이 누구 무슨 학부모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수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정당이 갖고 있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를 뽑고 원내대표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수준이 그 정도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권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를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이라면 모르지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일단 당대표는 이 책임당원 3개월이 있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 눈에는 당권 경쟁,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당권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당대표를 안 뽑습니까? 수권 정당,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정당 내에서도 정치인들은 그 당내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조금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떠났으면 그 정당은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겠죠.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서병수 의원이 갑자기 왜 그런 발언을 해서 탄핵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한다? 또 김무성 전 대표 또 무슨 잡지 인터뷰에서 계엄령이 운운하면서 이런 발언을 지금 왜 합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한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고 과거에 잘못했던 걸 가지고 지금 자꾸만 이슈를 부각시켜서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려는 발언들, 그리고 특정한 정치인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는 건 다 좋고 지금 헌법에 보장된 정치 표현의 자유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피해를 줄지는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또 구체적으로 회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또 국민의힘을 외면합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정당 지지도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왜 그런 발언들을 했는지, 박형준 부산시장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그건 물론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그런 이슈를 제기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그랬지, 저 정당은 그 정당이었지, 또 그 이야기 안에 과거로 또 누구누구씨가 또 나와 다니네, 아이고 또 글로 회귀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김종인이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와 만나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왜 김종인 씨가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좀 깔아뭉개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움직이면 더더욱 국민의힘에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여론조사 보면 판별 분석을 해보면 호남에서도 지금 윤석열은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중도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 정도의 혼란은 감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독재 국가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데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 중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발언들이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수준인 것을. 그러다가 새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 또 뭔가 돌풍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뛰쳐나와서 윤석열 정당으로 들어가든지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지금 단계에서 그걸 이야기하기는 이럽니다.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합니다. 4.7 보궐선거 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반성 기미도 없고 가라고 하십시오.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움직이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 TV조선에 무슨 외교안보 전문가 교수, 김성환 교수입니까? 아무튼 초등학교 동기랑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다, 과외수업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또 화제가 됩니다.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도 대권 후보 지지율로는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또 깎아내리면서 몇 달 지나가면 또 깔아앉을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바보입니까? 다 플랜이 있을 겁니다. 각자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앙일보가 오늘 재밌는 보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플랜 B,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중앙일보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돌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별이 순간이 온 것 같다고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한 윤석열을 청면 지원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던 김종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윤석열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이 올라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자, 김종인이 이렇게 걱정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오바입니다. 아니, 윤석열과 김종인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 말처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관심을 은연중에 드러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연락이 안 오니까 내가 이제는 김동연을 만나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물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뭐 괜찮은 사람이고 스토리텔링도 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김종인이 띄운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된다는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물론 야권 단일화 과정에 김동연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붐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윤석열이 갑자기 연락도 없고 뭐 하니까 삐쳐가지고 그래 윤석열이 뭐 병고가 생길 수 있어, 김동연 한번 해볼까, 플랜 B,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원희룡 지사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인과 제주도에서 지난 주말에 나눈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을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 뒤를 생각하면 허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김종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삐쳐서 한 말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지만 어떤 내용과 역량 그리고 제대로 국가를 떠받칠 수 있는,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거의 백지 상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종인이 코치해주지 않으면 뭐 안 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김종인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의 본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꼭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오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종인이 도와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하는 이런 김종인의 발언들을 보면 권력에 대한 금단현상 같은 그런 거 보입니다. 권력과 있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초조해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있으면 어차피 누군가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도 후보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인물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에 비해서 여론 지지도에서 많이 모자랄 뿐입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정말 백의종군하든지 허심탄회하게 고문 같은 역할을 하면 되지 굳이 자기가 뭔가를 본인이 해야겠다, 이런 강박관념, 이게 바로 검단현상 같은 게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좀 쉬시고 차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